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창익입니다.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인데요. 전주 MBC는 시군의 현안을 살피고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을 시리즈로 마련했습니다. 지방자치 브리핑 단체장에게 듣는다 첫 시간. 우범기 전주시장 모셨고요. 전주대 임성진 교수께서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기적 같은 사건이죠. 대한체육회가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를 발표했습니다. 전주시가 무려 서울시를 이기고 승리를 거뒀는데 먼저 소감부터 좀 듣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 전북도와 전주시가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도시로 선정이 됐던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 매우 기쁘고 하여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우리 전주 시민과 전북 도민께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표수가 상당히 좀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예상보다. 예, 저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이겨서 좀 상당히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 전북도의 열정이 통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가 전북 정도야 하고 별로 안 움직이지 않았나 이런 또 평가도 해봅니다. 유치 준비 기간이 상당히 좀 짧았는데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유치 과정에서 김관영 지사가 움직이는 모습은 상당히 좀 많이 눈에 비쳤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역할이 좀 많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김관영 지사께서 이제 과감히 사실은 도전을 했고 저는 도전했다는 소식 자체를 듣고 정말 잘했다. 우리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 전북이 이제는 전주가 도전을 해야 될 때다. 그런 의미에서 열렬히 응원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광역 차원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김관영 지사님 또 정강선 도 체육회장님 이 체육계가 정말 똘똘 뭉쳐서 움직였다는 생각이고 아울러서 우리 뭐 남가룽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님께서도 전북에 있는 14개 모든 시군 의원들이 이렇게 홍보대사 역할도 해주시고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주시도 저도 제가 지난해 말 우리 전주가 문화도시 선정이 됐는데 문체부 장관 주재로 13개 시장 군수가 모여서 간담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올림픽 얘기를 했죠. 비수도권 연대 소위 문화올림픽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시장 군수들 반응이 예상보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그냥 도전이 아니라 정말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굉장히 희망적인 생각을 가졌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우리 체육 단체장들도 저도 사실은 만났고 또 우리 부지사 담당 국에서도 서울을 찾아다녔고 저도 또 국회 뭐 전재수 문체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사실 물밑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고 사실은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는 생각이고 아마 우리 전주시의 이제 역할이 지금 유치 과정보다는 국내 도시 후보 선정 과정보다는 국제 경쟁을 할 때 더 할 일이 많을 것 같고 그 부분을 도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충실히 해 나가면 저는 본 게임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예, 뭐 숨은 주역 중 한 분이신데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후보지 선정 투표에서 지역도시 연대와 국가 균형 발전이 표심을 끄는데 굉장히 주요한 걸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데요. 지역 분산 개최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사실 그 브리핑 할 때도 마지막 화면에 홍준표 대구시장, 김태흠 지사, 강기정 시장, 김영록 지사가 나오셔서 응원의 메시지를 냈어요. 근데 그거 내는데 제 안에 같이 있었는데 그 대의원들 표정이 굉장히 이렇게 흐뭇해하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겠구나 사실 하는 생각을 했고 예를 들면 대구 같으면 이제 육상 경기를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육상을 대구에서 할 생각이고 양궁이나 이런 부분은 또 광주에 구장을 쓸 계획이고 또 충청도 그리고 또 전남의 고흥 쪽에 해양 스포츠 쪽도
분산 개최를 할 생각이고 물론 이제 이번에 서울을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겨서 가지만 또 필요하다면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하고도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협력을 해서 정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올림픽을 만들어내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이 비소속권 연대라고 하는 이 키워드 자체가 사실은 국내에서는 굉장히 통했다는 생각이고 다만 이제 이게 국제 경쟁에서는 조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우리의 강점 이런 부분을 만들어낼 과제도 우리가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최를 좀 전제로 할 때 보면 뭐 이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회식이나 폐회식은 치러져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족한 또 경기들 관련돼서 시설 증축 이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시설 증축 문제하고 또 관련 인프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인 입장은 가급적 신축은 하지 말자. 기존의 경기장을 활용하는 올림픽으로 가자는 생각이고 그래도 이제 불가피하게 신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정말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사실은 목조 건물 형태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모습의 형태 그리고 일부는 이제 임시구장을 짓긴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2020년 올림픽 아젠다에도 바뀐 부분이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 전북이 충실하게 맞춤형으로 지금 준비를 해서 제안을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올림픽 그때 실사단이 전주에 왔을 때 제가 이제 그 월드컵 경기장 주변 스포츠타운 조감도를 딱 제시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올림픽 유치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전주의 어떤 체육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스포츠 시설을 집적화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차근차근 실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10년 동안 이제 그 부분을 정말 착실하게 준비를 하면 올림픽 이후에도 그게 우리 전주의 자산으로 전북의 자산으로 남을 수 있고 전북이 정말 한 단계 점프하는 이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굉장히 기대도 큽니다. 그런데 또 실제 전북연구원 조사에 의하면은 그 올림픽 유치의 경제적 유발 효과가 42조에 이른다 이런 보고도 있는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지나치게 부풀려졌다 이런 사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실제 올림픽을 유치했던 많은 도시들이 이후에 재정 적자로 이제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시장님 보시기에 올림픽 유치로 정말 기대만큼의 실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시민 모두가 믿어도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이제 올림픽 치르면서 그런 부정적인 게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2020년 사실 아젠다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식, 가급적 기존 경기장을 쓰자는 부분부터 도시 간 공동 개최도 가능하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올림픽이 끝난 후에 얘가 그냥 버려지는 시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시설로 어떤 하는 아젠다 자체를 발표를 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전북은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인프라가 그동안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놓으면 저는 어차피 해야 될 전주와 전북이 앞으로 해야 될 어떤 시설들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다른 지역에서 올림픽 했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그 효과는 클 수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올림픽 이후에 굉장히 국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어쨌거나 보시긴 대로 국내 후보지 선정 딱 그럼요. 과정이고 네. 앞으로는 뭐 국제 경쟁이 좀 필요하지 네. 않습니까?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 뭐 카타르 같이 굉장히 지금 강국들하고 또 붙어야 되는 상황인데 또 앞으로 어떤 역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해외도 누벼야 되고 정말 착실하게 준비도 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도가 올림픽을 한 번도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사실은 인도가 가장 지금 센 경쟁 상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근데 실은 32년 올림픽
도시로 정해진 호주의 브리즈번 같은 경우는 호주는 사실 3번째 하는 거거든요. 32년에 하는 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리나 이런 부분을 잘 준비를 해야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말씀하신 오일머니의 카타르 이런 어떤 경쟁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친환경 올림픽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가겠다. 특히 저는 정말 한류가 지금 열풍이 불고 있는 이 한류에 우리 스스로 전주 전북은 우리가 뿌리다, 원조다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 올림픽이 단순히 스포츠 체육을 넘어서 문화를 공유하는 장으로 좀 만들겠다는 컨셉을 가지고 잘 준비를 하면 저는 정말 괜찮은 결과가 올 것으로 확실합니다. 자, 올림픽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전주시 현안에 대해서 좀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관련 영상 보시고 바로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극심한 경기 침체로 올해 자치단체들마다 목표는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입니다. 전주시 역시 올 한 해 민생 경제 회복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주 대변혁 비전을 현실로 구현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왕의 궁원 프로젝트, 스포츠 복합단지 같은 사업도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주시는 또 주력 산업인 탄소 소재 국가산단 분양과 기회 발전 특구를 활용해 강소기업 유치에 나서고 탄소와 수소, 드론 등 3개 주력 사업과 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도 눈에 띄는 결과물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우범기 시장은 취임 후 지금까지 주력 산업의 생태계를 가졌다면 올해는 각 분야별 산업 고도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에 기후발전 특구를 토대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확대하고 다공성 탄소 소재 기반 구축 등 탄소 산업의 저변 확장, 2025년 드론 축구 월드컵 개최와 수소 산업 소부장 핵심 기술 개발 등 전주시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논란이 지속되는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해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통합을 위해서는 어떤 양보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올해는 완주 전주 통합의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완주 군민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통합 절차를 존중하면서 완주 전주 통합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시기에 완주 전주 상생 방안과 통합 시의 미래 비전을 마련하여 제시하겠습니다. 낙후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은 곳이 된 전주시에 많은 시민들이 개발을 통한 변화를 반기고 있지만 한편에서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계엄으로 인한 혼란과 큰 폭의 예산 삭감에 전주 대변혁이 기대만큼 추진되겠냐는 의문도 일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선 8기 전주시가 남은 임기 동안 전주시의 변화와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 전주시의 첫 번째 현안으로 종합 경기장 문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이죠. 철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현재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해 말 철거 시작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이제 부지 조성공사 등도 시작을 해야 되고 올 이제 하반기에는 컨벤션 센터 착공도 지금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말 철거가 시작이 됐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2005년에 전북도청에서 전주시청으로 무상양해를 했습니다. 철거 시작하는데 만 20년 걸렸습니다. 다른 도시 같았으면 사실 강산이 2번 변했을 시간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철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이스 산업단지로 바뀌어 나가는 부분을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기대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내부 사업은 물론이고 부지업 지하차도 개설 등에도 굉장히 많은 재정이 투입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원 조달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염려가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전시 컨벤션 가동률이 감소하는 문제점도 지금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전북 도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좀 적절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나갈 생각이고, 뭐 예를 들어 창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하고 시에서 50대 50 정도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또 그 국비 공모에서 일부 또 받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금 공모 사업에 도전을 할 생각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세금이 요즘 잘 안 들어와서 시 재정도 어려운 건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이라든지 우선순위의 조절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28년 완공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는 컨벤션이 완공이 되면 초기 몇 년간 운영은 다른 데보다 저는 훨씬 더 의미 있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걸 위해서 이제 지금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각종 협회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쭉 앞으로 MOU를 맺어갈 겁니다. 그래서 컨벤션 완공 시점에 맞춰서 그동안 전북이 유치하지 못했던 전국대회, 국제행사 이런 것들을 좀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자. 그래서 미리 지금 용역을 통해서 조직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유치 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준비를 갖추고 있고, 컨벤션만 놓고 보면 적자지만 전주시 전체로는 절대 컨벤션 마이스 산업은 적자가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약간의 우려와 이거보다는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좀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고, 잘 아시지만 지난해 한상대회도 컨벤션이 없어서 굉장히 성공했지만 컨벤션이 없다 보니까 우리 전북도청, 전주시청, 전북대학교가 100억 훨씬 넘게 썼습니다. 돔구장 설치하고 돔구장을 해체하는 비용만 10억이 훨씬 넘게 들었고요. 거기 잔디 복원하는데 또 몇 억 들었습니다. 근데 행사 3일 했습니다. 컨벤션이 있었으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돈을 100억 넘게 훨씬 썼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컨벤션 센터가 완공이 되면 이제 그런 어떤 장소가 없어서 행사 유치를 보다는 이런 이제 서러움은 좀 벗어난다는 측면에서 좀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전주시에서 또 다른 그 종합경기장과 함께 또 다른 개발 포인트죠. 전주 그 대한방직, 구 대한방직 부지 관련돼서 내년 상반기부터 지금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자, 일부에서는 이 협약 내용을 놓고 뭐 어쨌거나 기부 체납이나 용도 변경이나 아니면 용적률 관련해서 사실 뭐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나친 특혜를 줄 수가 없을 정도로 저희는 했다는 생각이고, 가장 이제 큰 문제가 용도 지역을 바꿔주면서 자동으로 땅값이 오르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법령에는 그 용도 지역을 변경해서 오른 땅값에 0에서 100% 내에서 환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전주시는 협약을 통해서 100% 환수를 하는 걸로 했고, 아울러서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20년간 하여튼 매년 25억씩 또 전주의 문화라든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겠다는 것도 협약에 담았고, 또 시립미술관 한 36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건설해서 기부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종합을 하면 한 3,855억 정도의 기여를 받는 겁니다, 우리 전주시가. 그런 면에서 특혜라기보다는 저는 기업 입장에서도 충분히 했고, 우리 전주 시민 입장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결코 더 많은 기업 혜택이 가는 방식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정말 분명히 드리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제 더 노력을 통해서 더 많은 기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백화점도 그렇고 호텔도 그렇고 아파트도 들어서고 또 타워도 올라가지만 사실 470m 타워가 완공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주에서 서해바다를 보실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오랫동안 이제 정체된 전주시의 이제 역동적인 발전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론 이번 덕진공원 열린광장 조성 사업에서 그 나무 벼간 문제를 이제 예로 들면서 좀 부분별한 개발 사업에 좀 치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정보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열린광장 조성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 거기에 있는 사실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나무들은 전부 이식을 하거나 다른 곳에 옮겨놨다가 다시 옮겨 심을 겁니다. 다만 지금 제거를 한 부분은 이렇게 중국 단풍나무라든지 이식을 하거나 관리에 정말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나무 제가 알기로는 한 50여 그루 제가 그 부분은 뵀지만 너무 이렇게 밀집돼 있는 부분 그런 부분 외에 나머지 나무들은 다 이식을 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 수령이 40년이 지나면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됐든 산림이 됐건 주기적으로 사실은 감벌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식재를 하고 이게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 친환경적인 거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50년, 100년 쭉 놓아두는 게 결코 친환경적인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덕진공원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 관리해야 될 나무와 제거해야 될 나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시민들과도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한 부분이고 단순히 뭐 전체 막 다 베어는 것처럼 저는 언론도 그렇고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켜야 될 건 분명히 지키고 바꿔야 될 건 확실히 바꿔 나가는 게 그게 정말 전주의 미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말씀하신 대로 저 스스로도 얘기했고 개발론자라고 하는데요. 탄소 중립 시대에 맞는 에너지 절약형으로 건물이든 도로든 이게 다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전주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과거와 전통, 역사가 숨 쉬면서 또 미래와 첨단이 어우러질 수 있는 유일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전주 시민들 또 하나의 관심사가 지금 전주 완주 통합이지 않겠습니까? 그 완주군이 반발이 상당히 좀 거세서 전주시에서도 상당히 속도 조절론으로 가지고 좀 되게 좀 스텝을 천천히 좀 밟아오신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올림픽,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전주시가 선정되면서 좀 기류가 좀 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이제 전주 전주 통합의 속도 조절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원주 국민들이 요구를 해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탄핵 사태가 생기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생기면서 그동안 60일 동안은 이게 투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그 부분이 늦어지는 것과 뭐 투표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잘못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건 절대 아니고 대선 가능성 때문에 투표 일정이 한 2달 정도 늦어질 수 있다. 현재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제 도에서 조례도 제정하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도가 사실은 지금 보증을 하는 거죠. 완주 전주가 통합을 해서 이러이런 약속을 했을 때 안 지키면 근데 광역지자체에서 도에서 안 지킬 수 없게 하겠다. 이런 보증을 하는 거고 뭐 과거 청주 청원 통합 때도 그렇고 다 국가가 다시 법으로 보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주시 자체가 속도 조절을 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투표 일정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탄핵 사태 때문에 전주 시민협의회 출범 같은 경우도 한 달은 늦췄습니다, 제가. 그 이유는 탄핵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조금은 추이를 보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고, 지난 이제 전주 시민협의회 발족을 해서 지난번 완주 군민협의회에서 제안했던 107개 사업에 대한 지금 검토를 시작을 했고, 지금 다음 주부터는 우리 시에서 뭐 전체 107개를 발표하면 이게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분야별로 발표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시민협의회 논의 거치고 시의회하고도 협의하고 도하고도 협의하고 우리 시민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지금 하나씩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마 발표를 하면 이제 또 완주군에서 우범기 시장 더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 전주 통합이라는 문제가 완주가 작아진다, 완주가 통합 흡수된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접근해서는 정말 절대 안 된다. 진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사실은 저는 사실 큰 영향이 없어요. 근데 진짜 우리 미래 세대가 이 땅 완주를 지키고 전주를 지키고 전북이 이름만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도로 바뀌기 위해서 거점화하고 확장해야 된다는 거는 진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과거 13년 때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요즘 많이 저는 불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쓰레기장 등 이런 게 다 완주로 간다, 이런 얘기들은 요즘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고, 요즘 걱정하시는 거 이제 뭐 전주시 재정 걱정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원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전주시도 이제 그런 어떤 압박에서는 지금 벗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혁신도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타운이 완주군 지역으로 가게 되면 지금 완주군민협의회에서 제시했던 107개 이외에 우리 전주시가 더 개발해서 지금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그걸 통해서 정상적인 이제 투표 절차가 이루어지면 아마 저는 완주가 전주의 중심이 반드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완주 전주를 가르고 있는 만경강의 기적이 올림픽 유치와 함께 이루어질 날이 우리한테 올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 통합시군 상생 조례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그 주민 지원에서 두 도시 간에 통합하는 두 도시 간에 주민 지원을 더 높은 기준으로 맞춰준다는 게 이제 핵심 내용인데, 자, 이게 전북 자치도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 김관영 도지사가 지금 발의를 한 내용인데, 전주 완주 통합 문제를 도가 좀 지나치게 간섭을 하거나 좀 참여한다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전주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근데 이제 도가 간섭 참여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완주 전주 통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의 14개 시군을 이대로 끌고 갈 거냐, 그게 정말 전북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측면에서 보면 거점을 4개, 5개 만들어서 집중 육성하는 것이 20년, 30년 후에 전북이 소위 말하는 이 인구 소멸 위험에서 벗어나고 거점 중심의 성장 기반을 만들어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도가 나서는 게 간섭이나 이렇게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저 지방시대위원회도 그러고 행정안전부도 그러고 국가적 차원에서 사실은 나서줘야 그게 맞는 거고, 청주청원이든 창원이든 과거에 통합을 할 때도 다 국가가 법으로 그걸 보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도에서 조례를 통해서 이번에 조금 세게 한 이유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상당 부분의 기능이 행안부의 기능이 전북 도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가 이번에 만들었던 조례가 사실은 행안부의 어떤 기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가 그렇게 해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 말씀하신 대로 시가 이제 소극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완주군에서 반대하면 시에서 또 받고, 저는 이런 치고받고 하는 갈등 과정으로 가는 것보다는 저는 사실은 시민 중심의 물밑으로 국민 중심의 그런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완주 국민들도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전주시검 말로만 뭘 통 크게 양보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서 단계적으로 발표를 할 것이고, 최후에는 이제 완주군 지역의 어떤 미래 비전도 제시를 할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지, 한쪽에서 하니까 또 한쪽에서 하고, 저는 이런 방식보다는 과거에 지나치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실패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는 감정 대결로 가서는 안 된다. 조금 차분한 가운데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앞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도 그렇고 완주 전주 통합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전주시가 역할을 해야 될 시기가 왔죠. 이제 아마 우리 전주시가 본격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 지역은 반대 여론이 여전히 이제 강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의의 비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완주 국민들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도록 만들어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앞에서 소개도 하셨고 전주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걸 좀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완주 국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는 어떤 저는 그런 표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는 것이지, 찬성하는 분들이 나서서 찬성을 외치지 않아서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마치 다 반대하는 것처럼, 그 부분은 조금 더 좀 진짜 완주 국민들의 뜻을 잘 살피는 방식으로 분위기가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체적인 부분은 우선 첫 번째로 통합청사 부분에 대해서 통합행정타운 만드는 부분을 지금 다음 주에 발표를 할 생각이고요. 그 이후에 그 다음 주 정도 해가지고 교통 문제 지금 발표를 할 생각이고, 그리고 그 혹시 대선이 이루어지면 조기 대선이 그 기간에 이제 어디까지 발표할 수 있는지, 이건 또 선관위하고 또 이게 문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근데 복지 분야, 경제 분야 하여튼 다 어떤,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어떤 불안감 문제, 그리고 농민들의 불안감 문제, 분야별로 해서 쭉 발표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시민협의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의결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전주 시민협의회에서 추가로 양보할 거 있으면은 제시를 해라. 그래서 완주 국민이 요구했던 107개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보를 지금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더 내일 모레 발표할 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뭐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 유럽 통합도 그렇고 실제로 경제 부분을 이렇게 통합을 통해서 정치 행정 부분의 통합도 이렇게 순서적으로 그 기능주의 통합이라고 이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생활 경제 통합은 그동안 완주 전주 간에 많이 진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완주 국민들이 전주권과 이렇게 경제 통합에 의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미 행정 통합만 안 되어 있지, 사실은 이런 경제 통합에 의해서 많은 부분의 시너지 효과가 실제 완주에 많은 나타나고 있는 현상도 그런 시너지 효과의 하나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좀 설명을 해주면 완주 국민들도 더 폭넓은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예, 어르신 말씀입니다. 사실 뭐 행정 통합 외에 같이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전주에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면 사실 완주하고 김제는
대규모 투자를 잘 안 하잖아요. 전주에서 하면 그거 쓰고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렇고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알려나가면 저는 완주 국민들의 마음도 돌아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완주 국민들 입장에서도 자기 아들, 딸, 손주들하고 같이 사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우리가 거점을 만들고 유연을 확장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릴게요. 취임 초기부터 저 공약으로 추진해 오신 게 있어요. 왕의 궁원 프로젝트 이름이 참 멋들어진 이름인데 이게 그 20년 동안 뭐 1조 5천억 원 정도 예, 투입이 예,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뭐 사업 영속성이나 여러 가지 뭐 재원 관련해서 좀 문제점이 좀 있는 것으로 좀 보도도 되고 있고 사업도 일부 좀 축소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그 왕의 궁원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이 세밀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걸 정말 재원 여건부터 제대로 봐서 구체적인 좀 계획을 수립을 하자 해서 수립을 지금 어느 정도는 한 상태고 보시면 왕도 그렇고 궁원도 그렇고 뭐 이 컨셉이 뭐냐부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거를 다져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용역도 그러고 뭐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전주 시민 한 분 한 분이 다 왕이다. 그리고 전주시가 궁원이다. 왕의 도시다 전주가 하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접근을 하자는 방향으로 좀 우리가 방향성을 선회를 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있는 이제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빠진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이 부분 뭐 줄일 생각은 없고요. 오히려 이번에 이제 후백제 유물 나온 데는 여기에 또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사실은 발굴도 해나가야 되고 또 수정도 해나가야 되고 그 대신 컨셉 자체는 좀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서 잡았어요. 어떤 방향으로 잡았냐면 우리가 왕의 도시라는 역사를 좀 복원을 하자는 측면. 후백제와 조선. 네? 그렇게 해서 좀 명확히 해야 되겠다, 이게는. 뭐 전라가명을 복원한다. 원궁터 남고산성 복원한다. 전주 부성을 복원한다. 이런 어떤 확실한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전주 시민 한 분 한 분이 왕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그럼 전주에 오면 왕은 어떻게 생활했는지 좀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왕의 생활을 체험하는 어떤 관광 하나의 어떤 방향성을 잡았고 그러면 그냥 이걸로 끝날 거냐. 그게 아니라 왕의 도시로서 전주가 미래 유산을 좀 창조를 하자. 그래서 왕의 도시라고 하는 이 상징성을 가지고 지금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우리 전주를 봤을 때 이게 전주의 유산이었다. 100년 후 후손들이 2025년에 전주의 유산은 뭐구나. 왕의 유산은 뭐구나. 하는 걸 만들어 나가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이제 크게 컨셉을 잡은 부분으로 변했고 뭐 일부 사업이 빠진 것도 있고 추가된 것도 있지만 큰 틀에서 규모가 줄어들거나 오히려 저는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올해 9월이죠. 전주에서 이제 드론 축구 월드컵이 열리는데 이 드론 산업 자체가 이제 전주에서도 주력 산업인데 이 예산이나 준비 지금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그 국토부 다행히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이 좀 됐었고요. 그래서 현재 한 32억, 33억 정도 확보를 한 상태고 이제 도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한 18억 정도 확보를 해서 지금 예산 확보 문제는 뭐 큰 문제가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우리 국제 드론 축구 연맹에 한 20개 국가가 가입이 돼 있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국가가 한 22개국 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반기 중에 그런 부분들 조율이 잘 마무리가 되면 또 상징적으로 한 32개국 정도가 참여하는 월드컵이 개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드론 축구 전용 구장으로 지금 짓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5월 준공을 앞두고 지금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이제 우리 시청 내에도 지금 월드컵 준비 팀을 좀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대한 드론축구협회라든지 국제 드론축구 연맹 이 부분하고 긴밀하게 지금 협력을 해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드론을 활용해서 이렇게 스포츠화한 첫 번째 도시가 전주기 때문에 이번 드론축구 월드컵을 성대하게 잘 개최를 하고 근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2024년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CES에 갔더니 드론 축구 열기가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외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건 성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성공적으로 치르고 나면 오히려 드론을 활용한 다른 스포츠 영역도 지금 개발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저희가 또 중요한 점을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지금 장기 동안 불황에 빠져 있는데 서민 경제가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물가 안정 같은 이런 민생 안정을 위한 시의 대책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도 연초에 제가 민생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인 건 분명하고요. 근데 IMF 때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울 때 사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외에서 돈도 빌려오고 국채도 찍어내서 돈을 풀었거든요. 그때 힘들 때. 근데 사실 이 정부는 그거 안 하잖아요. 그걸 다 지자체가 떠안으라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과거에는 정말 IBRD에서 돈 빌려오고 뭐 그래서 막 뿌렸는데 그래서 저는 빨리 이거 정권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국제 발행에서 내려주고 이걸 안 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 세금인데요. 작년, 재작년 세금이 안 거친 게 지방까지 합치면 아마 100조가 넘어요. 2년 동안. 말이 그렇지 100조가 넘으면 그거 사실은 국제 발행해서 썼어야 되거든요. 근데 100조를 안 썼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에 소비 심리는 뭐 급속도로 위축이 돼 있고 또 사실 미국 트럼프 취임 이후에 환율 문제 뭐 참 쉽게 풀어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우선 가장 지역사랑 상품권 당초 예산에 1,500억 원이었는데 그 2,000억 원으로 이제 확대하기로 했고 특히 1사분 1, 2, 3월이 안 좋아서 1, 2, 3월에 지금 900억 발행해서 좀 조금이라도 온기가 돌게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희망 더드림 프로젝트라고 해서 소상공인들 제가 민선 8기 들어서 1,700억 원을 했었는데 추가로 지금 330억 원 할 생각이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중소기업 자금들도 그렇고 모든 어떤 소상공인 경제를 살리는 예산 파트는 상반기에 하여튼 집중해서 집행을 하자. 그런 방식으로 지금 대책을 해나가고 있고 어제 이제 실은 브리핑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조금 소비자 운동을 좀 하자. 착한 소비자 운동 개념으로 함께 장터라는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관, 단체, 협회 이런 부분들 전주시 공공기관 그리고 혁신도시에 있는 기관 또 저는 종교단체들까지 나서서 좀 힘들고 어려운 소상공인 또 전통시장 또 이렇게 계절 근로자 등 이런 분들하고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자. 이를 통해서 전주는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좀 소상공인들 활력이 생기는 활기가 있는 도시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뭐 올림픽 유치를 포함해서 이제 완주 전주 통합도 사실 축제 분위기로 가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저는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우리 전주의 경제가 지역 경제가 조금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하여튼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전주시 하여튼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더 많겠지만 향후 그 시정 운영 방향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은 커야 좋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힘든 시기를 버텨주고 계시는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께 정말 위로와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민생의 어려움을 조속히 헤쳐나가서 전주가 올림픽 유치, 완주 통합, 또한 종합경기장 개발, 대한방직 개발, 아울러서 과거를 회복하는 후백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일 등 이런 다양한 일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우리 전주가 10년 내 늦어도 2050년에는 정말 1000년 동안 대장 도시였던, 당당했던 도시였던 저는 천년 전주의 자부심을 반드시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전주 시민 여러분 힘내시고 함께 가서 천년 전주의 자부심을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나 다름없고 민선 8기 남은 1년 반은 또 다른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진 중인 굵직한 개발 계획들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인데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이 더 많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지방자치브리핑 단체장에게 듣는다 전주시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